그날 밤 상아 혼자 울고 있나. 가버린 꿈속에 상처만 해달 거라. 하셔도 되겠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 연도를 조금 차분하게 그 계획도 좀 세우고요. 그렇게 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말은 쉽죠. 바쁘신데 독서는 좀 하세요? 저는 책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책을 그래도 좀 많이 읽는 편에 아마 속할 거예요. 예전에 뭐 출판 담당 기자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하고 이제 좀 가깝게 됐는데 책은 저한테 좀 절친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친한. 직업상 정치 관련 서적도 읽지만은 철학서도 좀 읽고 무슨 수필 또 역사서 또 이제 경제 관련 서적들 그래서 거의 뭐 닥치는 대로 읽는 편입니다. 예. 저한테 소개해줄 책이? 예.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요? 책이 그냥 좀 널려 있는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고 요 책입니다. 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이라고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33인가 근데 그 자유주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 그중에서 아주 엑기스라 그러죠. 33권을 뽑아서 33사람이 이 책을 이제 각자 하나씩 정해가지고 서평을 한 책인데 여기에서 소개한 33권의 책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제가 또 몇 권을 또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책도 여기서 소개가 또 됐었고요. 그리고 이 책도 여기서 소개가 됐었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계속 책을 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자유가 중요한 건 아는데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그리고 이 책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복고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기는 참 쉬운데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자유주의는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하자면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좀 열려 있고 또 타인에게도 열려 있는 그런 그 철학, 신념 체계라고 봅니다. 여기서 열려 있다는 것은 사람은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또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하게 되고요. 대화가 가능하게 되죠. 여기에 있는 그 자유주의와 관련된 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사고 구조, 열게 만드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이념이 자유주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억압받는 거 싫어하고 규제받는 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는 것이 자유주의고, 그런 인간의 본성에 맞는 자유주의를 추구해온 나라들은 번성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런 인간의 본성인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를 향한 갈망, 본성, 그것을 인정해 주자 이겁니다.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도 기회의 평등을 줘야지 결과의 평등을 강요하면은 그것은 자유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결국은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유주의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죠. 33권의 자유주의 저작들을 해설한 이 책을 읽으면 자유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도 그 이념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책들을 읽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을 안내하는 신중섭 교수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만난다. 만남을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과 인생의 좌표가 변한다고 썼다. 이 책에서 자유주의 저작들에 대한 안내인 노릇을 하는 저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만남을 수레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인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계속 진화해 온 것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혁명을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되어 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만을 믿고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착각을 가진 이상주의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형태의 극우주의나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 이성에 대한 또 인간의 이성을 확신하는, 맹신하는 그것은 자만이다. 그래서 그렇게 치명적인 자만심을 가진 사람과 치명적인 자만에 빠진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이에크가 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정당하게 사용된 이성을 옹호한다. 정당하게 사용된 이성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성이다. 이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이 관점은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삶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지식이 그 본질상 분산되어 있다면 분산된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중요하다. 자본주의가 바로 지식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생각이다. 자본주의는 분산된 지식을 이용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 그 하이에크의 또 다른 책, 그 노예의 길도 같은 책인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길도 사회주의처럼 경쟁을 안 하고 경쟁이 배제돼 있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고 규제가 있는 이런 사회는 결국 노예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멸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와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또 철학적으로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그렇죠. 하고요. 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생산하고 이 물건을 또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이런 기업가들은 굉장히 그 어떤 세상 이치에 박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국가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가 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계획 경제를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안 좋은 예가 지금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멸망했죠.
국가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업가들한테 맡겨야 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 왜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게 작동된다.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한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딱 들어맞는 길이고요. 자유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우리가 해방 직후에 농업 인구가 71%나 되는 굉장히 가난한 농업 국가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지만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택하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한국 현대사는 거대한 세계사적 실험장이었다. 긴 세월 한 나라로 존속하면서 같은 문화와 거의 비슷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남북한은 60년간 세계사적 실험을 통해 양극단으로 벌어졌다. 과거 역사학자들은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를 독립변수로 삼아 세계사의 변화를 설명해왔다. 하지만 남북한의 극단적 분화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은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변수는 바로 정치적, 경제적 제도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포용적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은 발전과 번영의 길이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배타적 명령 경제 시스템은 하이에크의 통찰대로 노예의 길인 셈이다.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영훈 교수의 대한민국 이야기, 또 남정욱 교수의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사, 이런 책들은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발전해왔나. 자원도 적고 인구도 작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처럼 경제 발전을 이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역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고, 기업가들의 기업 활동, 이런 것이 그래도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영훈 교수와 남정욱 교수의 역사책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한 160권 사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부 선물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이 남정욱 교수도 직접 만나서 또 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대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패배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청소년들이 꿈을 좀 크게 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가서 정말 세계 다른 청소년들하고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는 6.25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국을 제국주의로 생각해서 반미, 이런 반미와 친북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히게 되면은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도전적이다. 보통 해방 전국으로 시작하는 현대사 책과 달리 이 책은 군으로 시작한다. 남정욱 교수는 말한다. 5.16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32년간 군이 한국 현대사를 끌고 왔다. 32년간 한국을 이끌어온 세력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가? 박정희 시대는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 국민이 속도전이라는 전투 상황에 내몰린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을 압박했고, 기업은 노동자를 볶아쳤다. 노동자는 골병이 들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호소가 등장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이렇게 명암을 갖고 완성돼 갔다. 저자의 표현대로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선택이라는 첫 번째 허들을, 그리고 산업화의 두 번째 허들을, 마지막으로 민주화라는 세 번째 허들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 지금 우리는 네 번째 허들 앞에 서 있다. 그런데 그 허들이 무엇인지 모른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역사에 대한 겸손함으로 우리의 굴곡 많은 현대사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현대 역사 이런 걸 잘 알아야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자유주의 미래에서 보면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는 책이 있잖아요. 애덤 스미스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업도 기업 활동을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사실 제약들이 있습니다. 규제가 많이 있어요.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은 불필요한 규제도 또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우리가 하루빨리 걷어내야, 또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불필요한 규제, 손톱 및 가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 정부가 너무 많이 간섭을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창조 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는 인간을 기쁘게 하고 빈곤은 인간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인간 사회를 번영으로 이끄는 보다 큰 부를 위한 경쟁은 어디까지나 공평한 관찰자가 정한 정의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소란, 동요, 강탈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스미스는 사회의 공평한 관찰자가 제정한 정의의 규칙에 입각한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거래의 질서가 공정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좋은 평판을 얻으면 정당한 보수가 따른다는 전망이 설 때 비로소 분업이 촉진되고 시장이 활성화한다.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잖아요. 국가가 이제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되는 거죠. 그것은 아주 이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경우에 이 정말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극빈층이라든지 복지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기회는 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의 불행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그 문화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물론 국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극빈층이라든지 정말 자립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줘야 되지만,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국민들이 나의 불행이 곧 남의 탓이고 정부 탓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 스스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그 신념 체계, 철학 체계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언제나 네 부류로 나뉜다. 첫째, 책은 다 읽었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 둘째, 그중 한두 구절만 터득하고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좋아하는 사람. 셋째, 정말 좋은 책이다 라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사람. 넷째, 책을 다 읽고는 자기도 모르게 곧바로 손은 춤추고 발은 뛰고 있는 사람. 이 네 부류 중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내 소속은? 우리가 1980년대 저희도 뭐 학생운동 뭐 다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는 세상을 굉장히 좀 명료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했고, 그러니까 독재와 무슨 민주, 제국주의와 뭐 식민지, 뭐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 토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존중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죠.